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과 문제 제기가 가장 들을 가치가 있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두 가지 질의응답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첫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왜 정부가 막고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자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것인데, 대체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개인이 어떤 수련을 포기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왜 정부가 무슨 근거로 막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OECD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의 비율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관님? 예,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그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예, 그 전공의들에 대한 아마 그 각종 명령 내린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까? 차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현행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지급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겪어왔던 어떤 모습입니다. 80시간,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를 해왔죠. 네.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할 이야기입니까? 그건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직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발표는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아까 했다 그랬고요. 아까 박형욱 부회장께서 의료현안협의체 12월 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이 아니고요. 총 28회 중에 7차례에 걸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형욱 부원장님을 두 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서 참 유감이었습니다.
자,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요? 이 윤석열 정부죠. 아무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대뽀로 밀어붙인 이 의대 증원이 만든 의료대란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전공의 탓을 하면서 지금 4개월 동안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려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유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또 다른 질문은 의대 정원 대폭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 늘려놓으면 교수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모든 시설과 장비, 증축, 증액, 증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향후 5년간 이거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보했다가 만약 5년 이후에 정원을 또 감축하게 되면 그러면 확보된 이런 교수 인력 다 자를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조규용 복지부 장관 어떻게 답변했는지 또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5년 동안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증원한 인력과는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35년까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었고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 요소로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갑자기 는다 그러면은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 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과 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 증액, 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그럼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 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주기적인 재조정할 때도 장래를 추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원에 대학의 정원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학령 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차관님께서 모든 자료 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보면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부정심회 최종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예 그렇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제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다만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던가 회의록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날짜 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회의록 혹은 보고서 단 한 장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주영 의원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적으로 들어간 보고서나 문건이 있으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그게 제출되지 않아서 여러 소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대체 무엇을 감추는 것이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어제 청문회 내내
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결정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다. 다 자기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한 그 숫자가 들어간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제출하라. 라고 계속 거듭 요구가 이어졌는데 어제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주영 의원 외에도 대한의학회의 박형욱 부회장이라든가 또 의평원의 안덕선 그 원장, 그리고 서울대 강희경 비대위원장, 그리고 의협 회장, 그러니까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제대로 글쎄요, 이주영 의원 외에는 그렇게 뭔가 성과가 있는 이런 청문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대 증원을 너무나 무식하게 밀어붙인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그 부실함에 다시 한번 놀랐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의료 대란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의협회장, 서울대 교수, 의평원 원장 등등 여러 인사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어제 회의가 11시를 넘겨서 끝났습니다. 저도 꼼꼼히 이 내용 살펴봤는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최고의 질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이 의료 공백이 앞으로도 5년, 10년간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대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었죠. 이주영 의원의 훌륭한 질문과 정말 장관의 멍청한 답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제 청문회는 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현장이었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첫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그 과정은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자,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지금까지 얘기한 3개 보고서 그걸 참고했다. 이 소리를 되풀이했는데 KDI 보사연 그리고 서울대 교수팀의 3개 보고서 그 어디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숫자가 나와 있는 보고서나 문건을 제출하라 라고 국회에서 요구했지만 어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그냥 내지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복지부 장차관은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 3개 보고서를 참고해서 의대 2,000명 늘리자 자신들이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차관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 정말 2,000명이 들어간 문건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의료 공백이 이렇게나 길어질 줄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능이죠. 저 어제 박 차관이나 조규용 장관이나 아니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0일 넘게 넉 달이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어떻게가 어떻게냐 이런 식의 의원의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능의 연속이죠. 자, 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하는 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어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말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주영 의원 볼 때마다 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낍니다. 어제 조규용 장관을 상대로 이주영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이 얼마나 참 엉망인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던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저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놓는다고 한들 2025년에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기전은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 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해 그게 공백이 되면 그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이 늦었지만은 전공의 분들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근무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훌륭한 질문에 무능한 답변이죠. 현재 상황은 바이털 엑소더스다. 이 상황이 향후 5년, 10년간 정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아니 언제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의료 공백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아무 대책이 없음이죠.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아니 안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이 장관 답변을 들으면서 안 돌아온다니까 속으로 몇 번이나 외치게 되었는데 자, 저만큼이나 답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이주영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장관을 향해서 질문하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장관님 아까 전공의를 어떻게든 신속하게 복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 때문에 의료 인력 공급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죠? 네. 예, 어떻게든이 어떻게입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네. 전공의 분들이 지금 이제 행정 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화라고 하시니까 또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이 예, 무슨 이 내용인지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렇게 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미래 선진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필수 의료에 대한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방안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6월 말에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대응 들었는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그 방침과 다른 방침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방침을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죠. 어떻게가 어떻게냐? 아니 어떻게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이 복지부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을 향해서 아니 한국 의료의 미래가 발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잘 설명하겠다. 참, 네, 장관 말을 참 듣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부로서는 이 사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고 여기에 누가 가세를 했냐면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단국대 의대 교수 박형욱 교수가 함께 답변을 했는데 그야말로 복지부를 향한 협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 질의 그리고 박형욱 교수의 이 문제 제기도 정말 내용이 좋았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료 청문회는 열렸지만 아직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무능한 정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네요. 감사합니다.